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조이데이 파기환송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보수 매체에서 대대적 여론몰이가 주말에 있었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MBC KPI 조사를 보면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대폭등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조이데이의 파기환송 작전은 안전 대역풍을 맞았다. 먼저 KPI 조사를 보겠습니다. 21대 대선 다자 대결, 이재명 52.9%, 김문수 18.8, 이준석 4.2, 이낙연 3.1, 한덕수 22.5%. 전부 합쳐도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앞서는 그림이 나옵니다. 양자 대결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54.5%, 한덕수 36.3%, 20%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김문수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54.3%, 김문수 33.5%.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김문수랑 한덕수랑 지지율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누가 붙든 간에 이재명 후보는 50% 이상이 나오고 이 둘은 30% 정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MBC 조사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50%, 한덕수 32%. 똑같습니다. KPI 조사랑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자, MBC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이 쭉 가다가 떡상이 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이대 효과가 나타났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이대 파기환송 이후 이뤄진 첫 조사이기 때문에, 자, 전혀 오르지 않다가 이때 4%포인트가 오릅니다. 조이대 효과죠. 반대로 국힘은 폭락하죠. 자, 당선 가능성 지지율, 바로 대구 경북인데요.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44, 한덕수 27, 김문수 14.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겠구나. 자, 이렇게 대구 경북의 시민들도 이야기하고 있다. 전국조사에서는 이재명 63, 한덕수 15, 김문수 10. 압도적이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상상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2일까지 일정 변경 받아들이지 않으면 15일이 지금 기일로 고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 12일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고법판사, 대법판사, 대법원까지 모두 탄핵 대상에 놓고 즉시 탄핵 가능하도록 준비해 둘 겁니다. 그전에는 판사 한 명도 탄핵하는 것을 의결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관 10명 통으로, 안녕. 그리고 고법판사들 즉시 탄핵 가능한 준비를 해줄 거예요. 모든 경우 수를 다 검토해서. 자, 이제 민주당의 작전이 드러났습니다. 12일까지 일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법과 대법을 동시에 탄핵을 하겠다. 이 노선을 정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법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6.3 대선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원외책사 박진영 교수의 완벽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확인한 부분들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브리핑해주세요, 브리핑. 오늘 그 윤호정 총괄선대본부장이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일 정확하게 한 겁니다. 즉 5월 12일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해라. 그렇게 이제 최종 통보를 했고요. 만약에 그 통보가 먹히지 않으면은 국회의 힘을 동원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즉 2심 고법 판사들을 탄핵해 버리겠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건데요. 네. 날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2심 재판부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우편물로 이 기일 관련해서 이 송달을 했습니다. 송달했는데 사실 송달이 안 됐대요. 송달 절차가 아직 시작이 안 됐답니다. 즉 집배원이 배달 아직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배달 안 했다는 건데 이 집배원 배달이 이재명 후보의 집이라든가 사무실로 가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영남 강원도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집에 안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송달될 일이 없어요. 아니 네? 후보 쫓아다니면서 온다는데. 예, 15일까지 불송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15일 날
기일을 못 잡아요. 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경고했습니다. 기일 잡는 순간 그냥 안 두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도 잡는 데 한 7일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20건 선고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2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20일 동안 재상고 기간이 있답니다. 27일의 기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몇 명의 법학자들이라든가 외부에서 대법원이 갑자기 개입해서 자기들이 판결을 내리면 어떡해. 또는 대법원이 바로 2심의 재판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재판을 2심에서 바로 무죄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갖고 오면 어떡해.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건 형사소송법 위반이랍니다. 형사소송법 위반이 되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바로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하고요. 바로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된답니다. 만약에 공수처에서 바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국회가 앞장서고 우리 국민들이 쇠스랑 낫 꼭대기 들고 고무호수 들고 대법원을 쳐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즉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통해서 대비하고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심 선고 날짜를 6월 3일 날 전에 잡으면은 2심 고법 판사들을 바로 탄핵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 날짜가 7일이냐, 20일이냐, 27일이냐 뭐 많았잖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보장된 모양이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무죄든 유죄든 만약에 무죄되면은 검찰이 재상고하고 올라가면 예를 들어 대법이 이거 두 번이나 보내? 에이, 이번에는 우리가 파기 재판할게. 그리고 때려가지고 구속시킬 수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법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탄핵을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만약에 고법에서 선고 기일 잡으면 그렇지. 그래야 안심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어쨌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거잖아요. 김문수대로 시간은 내 편이다. 맞잖아요. 한덕수를 비교했을 때. 우린 국민의힘을 비교했을 때 시간은 우리 편이다. 꼭 붙잡고 고법에서 드랍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자, 고법에서 형사 7부가 맡았잖아요. 네. 탄핵을 시켰다. 그럼 형사 6부로 넘겼는데 형사 6부가 또 선고 기일 잡는다. 그럼 형사 6부 또 탄핵시키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결론 내리자면요.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대체 후보 낸다든가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프레임 버뜨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으로 6월 3일 날 무조건 승리합니다. 윤석열이 개산책을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되었는데 이걸 또 보수 매체가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번 대선 정말 압도적인 격차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언론의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김 후보의 지지율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문수는 사과 방송조차 안 했습니다. 오히려 수락연설에서 윤석열의 계엄을 또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말았죠. 막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동기, 서울대법대 동기. 이재명 후보의 연수원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지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보수 진보도 없고 단지 이 중차대한 비상계엄으로 내란 상황을 종식시킬 것이냐, 그냥 아니고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양자택일의 선택기로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2번의 합의로 무죄 원심을 깼습니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해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행위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골프 관련 발언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 명이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 3명만 골프장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됐다. 그 말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도 이 후보가 과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 지침이 있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었다는 해명을 했을 뿐입니다.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그 법리에 흠잡을 데가 없고 지난 가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그런 완벽한 판결입니다. 삐리삐리삐리 바람 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